목표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거 말고 한 방에 10배를 높이 잡아라. 그럼 두잉을 늘리는 게 아니라 목표 자체를 그렇죠. 다시 설정하라는 건가요? 목표 자체를 더 스마트하고 전략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야 방법이 바뀐다. 오늘은 이제 직장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재밌게 사는 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요것과 같은 어떤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네요. 해야 할 일이 먼저냐, 하고 싶은 일이 먼저냐, 이런 난제 가운데 직장인은 아무래도 월급을 받는 존재이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재밌게 일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영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가능한 사람도 있다고 봐요. 불가능한 사람도 있고 가능한 사람도 있고.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걸까요? 일단 일을 싫어하면은 무슨 일을 하자 그래도 싫죠.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이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일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그럼 가만히 있는 가만히 있거나 뭐 그냥 내 흥미를 따라서 그냥 그때그때 다른. 그러면은 사실은 좋아하는 일도 없고 일 자체를 싫다 보니 여러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잘한 일을 발견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그 경우에는 아예 이거는 저는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일부터 찾는 게 시발점이 되고 그 이후에 잘하는 일을 볼 수 있는 그렇죠.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찾으려면 여러 가지를 해봐야 돼요. 음식도 그런 거잖아. 음식의 종류가 막 엄청 많은데 그 많은 음식을 먹어봐야 아 내가 이런 음식을 좋아하는구나 저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음식을 맨날 밥만 먹어 또 라면만 끓여 먹어 다른 사내 집 이런 걸 알 수가 없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일도 똑같아요. 여러 일을 시도해보고 해보는 과정에서 내가 좋아할 만한 일이 뭐냐라는 걸 찾게 되는 거고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일은 보통은 잘합니다.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어떤 차이가 있냐 했을 때 굉장히 극명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근데 참 높은 확률로 회사에서 하는 이 일은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하는 일들은 보통은 내 강점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즉 잘하는 일이죠. 잘하는 일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면 성과가 나니까 일단 재밌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리고 내가 되게 존귀한 사람이 되거든 어디가든. 그러니까 그 일을 좋아하게 돼요.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제가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는 잘하는 일을 좋아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더라. 그래서 어찌 보면 잘하는 일을 찾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급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는 좋아하는 일을 먼저 찾아야 잘하는 일을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일 자체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은 일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잘하는 일을 찾다 보면 좋아하는 일은 너무 쉽게 찾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잘하는 일이 있으면 이거 일종의 방식이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잘하는 방식으로 이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결국은 여러 형태의 도전과 시도를 해보면서 나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일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영님이 생각하시는 관점이랑 좀 비슷한 책이 있어서 오늘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책 이름은 10배 크게 시작하라 이고 여기서는 사람, 시간, 돈의 한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4단계를 알려준다고 되어 있어요. 제목이 일단 너무 마음에 들어요. 10배 크게 시작해라. 꼼꼼히 열심히 읽어봤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아주 잘 정리해 놓은 책 같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되게 공감 많이 됐어요. 어떤 부분에 되게 격려가 많이 됐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100% 내가 뭐 자유로워졌다 이건 아니야. 하지만 조금씩 더 그 자유를 향한 도전과 시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나한테 맞는 재밌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된다. 고유 능력을 찾는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예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천직이란 개념이랑 되게 비슷할 것 같아요. 고유 능력과 천직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잘하지 못하는 일도 참고 해야 한다는 착각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잘하지 못하는 일과 잘하는 일 이걸 어떻게 피드백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요 97페이지에 ABC 모델이라는 걸 얘기해요. 내 모든 삶을 A와 B와 C로 구성을 해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일을 할 때 A는 뭐냐면 짜증이 나서 도무지 하기 싫은 일. 그게 제일 큰 원이에요. 그 일들이 우리가 의도적으로 업무를 설계하거나 내가 세운 목표에 도전하지 않으면 사실 A의 일을 할 확률이 가장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작은 원인데 그게 B라 그래요. B. 기꺼이 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면은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수많은 직장인들이 특별히 제 이 시야에서는 대기업이나 규모가 큰 기업에 있을수록 이 B 업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냥 확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짜임새가 있고 체계가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고 싶진 않지만 하면 할 수 있는 일들로 직장 생활을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C가 뭐냐면 얘가 제일 중요한데 고유 능력을 살려서 보람과 열정을 갖고 가슴 설레며 하는 일이래요. 제가 생각하기에 스타트업에 도전하시는 많은 분들은 사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스타트업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A나 B 업무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거는 스타트업을 다닐 만한 가치가 없는 거죠.
근데 반대로 대기업이거나 이미 체계가 잘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C 업무의 비율이 늘어난다, 시간이 늘어난다라면 그 회사는 정말 대박인 회사가 되겠죠. 이 내용들을 좀 보면은 나의 시간에서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내 업무의 종류 그리고 나의 시간을 쭉 분석해 보면서 A 업무가 몇 %나 되는지, B 업무가 몇 %나 되고 C 업무가 몇 %나 되는지 일단 분석부터 해봐라라고 조언을 합니다. C의 특성들이 어떤 것인지를 그 업무에서 찾아내고 그 내용들로 내 시간을 점점 늘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늘려가기 위한 시도와 기획과 의사소통을 하는 게 10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시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전략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면서 내가 잘하는 일을 찾는 거, 그게 천직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는 일을 찾은 다음에는 이제 그걸로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책 제목처럼 10배 목표를 세워서 이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4단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공감이 돼요. 인생의 큰 성공이죠. 그리고 워라벨이 진짜 있는 삶. 워라벨이라는 것에 너무 함몰돼서는 당연히 안 되지만 나의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1단계가 10배 높은 목표를 세우래요. 10배 목표. 그러니까 10배 높은 일 수도 있고 지금 내 삶을 10배 더 행복하게 또는 더 효과적으로 사는 삶?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 책의 제목이 10배 크게 시작하라잖아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저자가 이 고민을 하게 된 배경은 워라벨이었어요.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하고 그런다고 해서 성과가 나아지지 않더라. 삶이 나아지지 않더라. 그래서 집에 퇴근하면 맨날 회사 일 고민만 하고 고민하고 바뀌는 건 또 없어. 주말마다 맨날 잠만 자고 아이들과도 못 놀고 가족과 시간도 못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가족도 불만도 가득 차게 되고 회사에서도 인정 못 받고 가정에서도 인정 못 받는 자신의 모습에 현타를 경험한 거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 경험을 세게 하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 스트래테지 컨설턴트를 만나게 된 거예요. 댄 설리번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거기서 제안하는 게 10배 크기 시작하라는 거죠. 무조건 10배의 목표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만 들었을 때는 더 막 워라밸 없이 갈아넣어야 될 것 같고 너무 과학적으로 느껴지는데 그게 이제 더 열심히 일하면은 10배가 될 것이다라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와 방법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지금 삶을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죠. 목표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거 말고 한 방에 10배를 높이 잡아라. 그럼 두잉을 늘리는 게 아니라 목표 자체를 그렇죠. 다시 설정하라는 건가요? 목표 자체를 더 스마트하고 전략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야 방법이 바뀐다. 이게 사실 예전에 되게 유행했던 이론입니다. 3%를 증가시키려고 하지 말고 30% 증가시켜라. 이 책은 좀 더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죠. 10배까지 막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던 배경은 뭐냐면 목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방법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맨날 3% 5% 점핑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이거를 갑자기 달성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방법과 전략을 완전히 바꾸기 위한 표상으로서 10배 크게 시작해라 라고 전달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말은 이제 쉬운데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마음만 10배를 크게 한다고 뭐 10배가 되나? 안 되지. 100% 유지도 어려운데 어떻게 10배를 하냐고. 그 방법론으로서 얘기한 게 고유 능력을 찾으라는 거예요. 고유 능력을 찾으면 그 고유 능력만 활용했을 때 10배의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10배의 성과가 커지면 돈도 훨씬 많이 벌고 그 돈도 많이 벌고 성과가 크기 때문에 시간도 훨씬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서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살 수 있다라고 제안하는 게 이 책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좀 보게 되는 거죠. 그거를 완전히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 그냥 일단 10배 목표를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막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더 10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도저히 답이 안 나와? 그럼 이 일이 잘못된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10배의 목표를 딱 던져봤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라는 전혀 새로운 방법이 나와? 그럼 과감하게 거기 투자하고 도전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10배 목표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시간밖에 없어요. 10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시간을 10분의 1로 단축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에서부터 사실은 시작이죠. 저는 이 요구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이제 함께 일하던 훌륭하신 리더십이신데 예전에 1, 2년 걸리던 일을 한 달 안에 끝내라는 거예요. 무조건 갖고 오래, 무조건. 2년 동안 하던 일을 어떻게 한 달 만에 점점점 이렇게 했거든요. 진짜 궁금해서. 그랬더니 그분의 답변이 뭐였는지 알아요? 그건 자네가 답을 찾아야지. 이제 그러시더라고.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하나. 그때 숨이 막혔거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거는 어떻게든 해야지 하다 보니까 되게 어설픈데 정말 본질만 딱 찾아 그것만 딱 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과정은 되게 힘들었지만 그걸 하고 나니까 한 달 만에 다시 딱 보고를 했을 때 되잖아. 그러면서 그 뒤로 자 이제는 일주일이면 되겠지. 다음 주에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처음에는 나도 이게 진짜 가능한 건가 했는데 놀라운 건 되더라는 거야. 그 강력한 프레셔와 압박과 숨도 못 쉴 것 같은 상황을
누군가가 조성해주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기 싫잖아? 그러면 나 스스로가 그 영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 2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그 영역이 어딘지 찾으라는 거예요. 고유 능력. 이 책에서는 고유 능력이라는 개념을 아주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 고유 능력이 뭐냐면 4가지 원의 교집합이에요. 첫 번째 원은 좋아하는 일, 두 번째 원은 잘하는 일, 세 번째 일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 네 번째는 돈을 벌 수 있는 일. 이 4가지가 다 교집합이 되는 영역이 고유 능력이니까 그 영역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제가 회사 생활 하면서도 강의하는 거 좋아했어요. 어디 서가지고 막 강의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개념이나 메시지를 던져서 이 사람들의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거, 내가 믿기에 긍정적인 영역으로, 내가 그거 좋아하는 일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강의하는 거 좋아했고 사람들에게 내가 했던 무언가 보여주는 거 좋아했어요. 근데 좋아하는 일 말고 잘하는 일이 뭐냐? 제가 잘하는 일이 유튜브 하면서 알게 된 건데 큐레이션이더라고요. 똑같은 어떤 이 볼펜을 보더라도 의미, 가치,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걸 잘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개념도 좀 쉽게 설명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 게 저의 능력이더라고요. 제가 잘하는 일이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 취업에 대한 문제, 퇴사에 대한 문제, 역량 개발에 대한 문제, 그들이 도움이 되는 거죠.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계속 하게 되는 거야. 근데 동시에 이게 돈을 버는 일이기도 하네. 광고 수익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VOD라든지 클래스를 만든다든지, 나는 그냥 내가 잘하고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데 그게 결국 수익까지 가더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일을 5년, 6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고유 능력이에요. 이 영역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고유 능력이라는 걸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일을 극대화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이렇게 적용하기 쉽지 않죠. 그럼 다 나가서 유튜버라는 얘기냐? 다 나가서 뭐 하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직장 생활을 해나가면서 잘하는 일이 무엇이고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그 커리어를 개발시켜 나가야 돼요. 아까 초반에 많이 먹어봐야 그 맛을 알듯이 일단 도전을 해보면서 그 과정에서 찾아가는 거.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이걸 계속 분류해버린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새로운 일을 맡았는데 내지는 똑같은 반복되는 일이더라도 반복되는 일은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잘하는 일인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프레임이죠. 정말 하기 싫은 일, 짜증나는 일, 아니면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특별한 감흥도 없고 하면 하는 일, 아니면 진짜 가슴 뛰고 설레는 일, 이 세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 또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뭐냐라는 거를 계속 고민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일반 직장인이라면 돈 버는 일이야 뭐 회사 성과 내면 돈 버는 건 당연한 거니까, 나머지 3가지의 교집합이 뭐냐라는 걸 잘 찾은 사람은 사실은 직장 생활을 계속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 더 자유롭게 일하고 싶고 더 가치 있게 일하고 싶고 더 주도적으로 일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프리랜서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창업을 해서 여러 사람들과 그 일들을 계속 해나가게 되겠죠. 그쪽으로 가는 게 결국은 고유 능력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직장 생활할 때 나는 평생 직장 생활 할 것이다,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직장 생활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20, 30대까지는 저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확률적으로도 창업 이후에 성공할 확률이 40대가 제일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20, 30대 정도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배워보고 좋은 리더십도 흉내도 내보고 여러 가지 철학이나 백그라운드나 관리 시스템들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나의 고유 능력을 찾을 수 있다면 저는 30대 후반 40대 정도의 나의 일을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3단계인데 어떻게 할지보다 누구 할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팀 빌딩의 이슈입니다. 회사에서도 내가 팀장이 되거나 본부장이 되면 팀 구성원 인사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나랑 일할 거냐, 그들과 어떻게 일할 거냐가 너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창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를 한다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곧 퍼포먼스로 직결되겠죠. 그러니까 누구 할지가 더 중요하다. 인재 경영이라는 관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 4단계는 여기까지 되면 팀을 만들어서 계속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높은 차원의 여러 곳에서 전국적으로 또는 글로벌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핸들링하기 위해서 2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4단계가 사실은 레벨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1단계는 굉장한 마인드셋적인 관점, 성장 마인드셋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단계는 지금 내가 해야 될 것들, 근데 내가 하루하루를 보내고 일을 하는 모든 내용들을 분류하고 분석해보고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정리해보는 습관이 지금 직장인들에게도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프리랜서거나 창업을 하신 분이라면 사업적인 면에 있어서 더 극단적으로 그걸 추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유행이니까 그거를 그냥 시도하는 거는 사실은 아주 작게 될 확률이 매우 높죠. 차라리 규모가 작더라도 그 어떤 영역에 독보적인 위치에 오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왜냐면 이 책에서 말하는 대로 삶의 균형까지 고려한 이 10배의 성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작더라도 성장이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삶의 가치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만족감이 훨씬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단계와 4단계는 이제 리더십으로서의 준비해야 될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팀원 레벨에서도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할지를 고민할 수 있어요. 근데 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사회 초년생이거나 주니어 레벨에서는 누구와 할지를 결정할 수 없어서 맞추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고를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사람과 일하고 싶다 라는 것들을 지금부터 고민하고 생각하고 도전하는 연습을 해야만 이것이 가능해지겠죠. 그러니까 모든 과정을 그냥 연습과 훈련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배 높은 목표를 언제 달성하냐라고 했을 때도 롱텀 프로세스를 잡아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25년간의 계획을 잡으래요. 그러니까 당장 뭐 요번 달, 내년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25년을 길게 바라보고 차근차근 가래요. 어떻게 보니까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회사에서 뭐 하고자 하는 게 잘 안 돼도 괜찮아, 우리는 롱텀 프로세스야. 요번에 조금만 더 전진하면 오케이. 아, 이런 사람이 더 필요한 것 같아. 그럼 사람 뽑자. 과감하게 투자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3단계와 4단계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 지속적인, 결국 25년 정도 뒤에 내가 목표로 했던 10배가 달성된 모습이 어떠한 삶이냐라는 것들을 계속 구체화시키면서 그려나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0배라는 목표를 25년 긴 텀으로 생각하고 더 전략적으로 만들어가는 걸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에서 되게 다양한 관점들을 제시해요. 시간을 관리하는 거라든지, 임팩트 필터라든지, 적합한 사람을 찾는 방법, 그리고 매뉴얼을 만드는 것의 중요성, 매뉴얼을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킬지, 이런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71페이지에 진짜 어떻게 이렇게 저랑 똑같은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완벽주의자보다 최선주의자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면접왕 이 형님이랑 같이 맨날 주장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완벽주의가 아닌 완성주의, 우린 이걸 외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완성주의라는 용어를 최선주의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표현 같아요. 저도 완성을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이 완벽하려다가 오히려 모든 걸 놓치는 것이 안 좋다. 최선을 다하고 완성에 그냥 도전을 하다 보면 완벽하지 않아도 5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이렇게 가는 건데, 완벽으로 가려다가 0에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0이 되는 순간 모든 시간이 낭비 시간이 되버리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전진하는 측면에서 저는 완벽주의보다 최선주의자가 되라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사무치게 공감되는 내용이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도 꼭 추천하고 싶은 마인드셋이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방법대로 살려면 정말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고 항상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사실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이거를 온전히 적용하기는 아까 이영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제한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계를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하나 좀 적용을 해보고 25년 플랜으로서 나의 10배 크게 시작하는 것을 어떤 걸로 시작을 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부터 좀 시작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10배라는 기준을 딱 놓으면요, 생각이 확 확장됩니다. 지금은 나의 10배 더 나은 삶, 10배 높은 목표, 그게 뭘까로 딱 관점을 좁히는 순간 나는 좁히지만 시야는 넓어져요. 그리고 지금 내가 너무 짜증내고 힘들었고 했던 것들이 별거 아니게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내가 간과하고 있고 이거 왜 하는 거야? 이랬던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실수랑 아쉬움이 크게 그래프를 확대해보면 그 되게 일부이기 때문에 점도 안 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회복 탄력성도 좀 더 늘리고, 네, 어쨌든 성장을 위해서 좀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10배 크게 시작하라 라는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삶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도 여기에서 한 가지씩 좀 적용을 해보시고, 나는 어떤 거에 대해서 10배 성장을 하고 싶을까? 그런 가슴 뛰는 목표를 가지시고 더 커리어를 즐겁게 도전해 가시는 형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